아무것도 안 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팔아도 많이 남으니까 아싸 개꿀. 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건마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레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에서 4754만원, 집 한 채 은퇴자 패닉, 이런 기사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은퇴자만 패닉이 아니라 이거는 연봉이 1억이어도 버틸 수가 없는 세금이라니까요.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억을 버는 사람은 세율 35%에 해당하는데요. 와, 35%면 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이제 6,500만원 남은 걸로 생활하려고 했더니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4,754만원을 보유세로 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래도 어쩌겠어요. 국가가 내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내야죠. 그런데 보유세 4,754만원 냈더니 나는 분명 1억을 벌었는데 남는 건 1,746만원이네요. 와,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실화인가?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억을 벌어도 1746만원 남는 게 정상인가요? 최저시급으로 하루 9시간 주 5일만 일해도 1855만원을 버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더 벌잖아요. 응? 아, 계획이 이거였구나. 1억 버는 사람하고 최저시급 버는 사람하고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다 같이 평등해지자는 큰 그림이었나봐요. 우리 모두 평등해지는 그런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걸 제가 몰랐었네요. 아, 정녕 이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를 했어야 속이 시원했냐? 물론 1억 연봉세율이 35%라고는 해도 각종 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4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라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버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게 정상이냐고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니까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열심히 모아서 한 단계씩 갈아타다 보면 강남에서 살 수 있었는데요.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집을 살 자산이 된다고 해도 보유세 낼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게 돼요. 한 달에 거의 400만원씩 4,754만원 보유세 내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 어떻게 이사 가서 살아요. 월 400만원이면 웬만한 사람들 월급보다 많은 돈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요,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현금 소득이 적은 중산층과 수입이 없는 은퇴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 팔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 물량이 나오면 집값이 많이 내려갈 것 같고 집값이 안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절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다, 스마트 스토어다, 이것저것 예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요. 국가 세금으로 인해 쫓겨나는 사람들이 울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어도 우리보다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냅다 사간다니까요. 국가 위기였던 IMF 시기 때도 부자들만 사갔지 평범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가만히만 놔뒀으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을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도 노력하다 보면 살 수 있었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평생 꿈도 못 꾸는 집이 돼버리고 소득까지 많은 진짜 부자들만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정녕 좋은 세상인 건가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늘리면 양극화도 해소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재정정책은 요즘처럼 특별한 이슈로 정말 국가 경기가 안 좋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자들 뜯어서 늘리는 세금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재정 지출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빼앗는 구축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없어요. 응? 뭔가 어려운 말 같은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시카고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 등에 재직하며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고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인데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이라도 지금보다 세금을 많이 내다 보면 남는 돈이 줄었으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도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근로자 채용도 줄어들고, 근로자 채용이 줄어들면 다시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보유세를 높여 집을 팔게 해서 집값을 낮춘다는 발상을 한다는 건 자신의 생각이 짧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팔아도 많이 남으니까 괜찮다고요? 사장이 월급 올려준다
해서 아싸 개꿀 월급 올랐다고 겁나 좋아했는데 막상 세금까지 내고 나니 월급 오르기 전엔 세금 내고 300만원 남았었는데 월급 오른 대신 세금도 올랐다고 실제로는 280만원밖에 안 남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2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야 너 월급 올랐다며 한턱 써야지 라고 미친 소리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집값이 올랐으니 팔고 다른 데 가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당장 나한테 세금 몇만 원만 더 내라고 해도 난리 날 사람이 대부분이면서 본인들 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으니 팔고 이사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발 본인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금 버는 돈에서 2020년 최저생계비인 100만 원만 빼놓고 모두 꾸준히 기부라도 하고 나서 큰소리 치던가. 진짜 내로남불 개쩌는 듯. 이번 영상의 요약. 공시지가 90% 현실화 같은 세금 증세 정책은 단지 집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문제예요. 솔직히 세금을 내가 아닌 부자들에게 걷는다니까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단순하죠.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이득부터 챙기려고 하게 돼 있어서 손해보기 싫은 건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강제로 나누려다 보면 결국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전체가 가난해지게 되니 제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이슈건마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